안녕하세요, 리즈입니다.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. 난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막 요리를 하고 밥을 하고 이런 건 이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왜 예전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잘 챙겨 먹지 않고 아무거나 먹나 참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, 제가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굳이 나를 위해서 나 혼자 먹겠다고 막 요리를 하고 막 재료를 사고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. 그냥 있는 거 대충 해서 먹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, 장점은 편하다는 것. 뭔가 누구를 위해서 상을 차리고 준비하고 장을 보고 이런 일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간편하면서, 또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밥상으로 먹지 않고 늘 한 가지나 두 가지 이렇게 뭔가 때우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, 참 오랫동안 만약에 이렇게 먹는다면 먹는 게 과연 행복할까? 이런 생각도 들고, 또 건강상 영양식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좀 건강상의 문제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애들을 키울 때는 애들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요리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뭐 비즈니스 하면서 바쁨에도 불구하고 장을 잔뜩 봐서 집에 와서 막 요리를 하고, 또 그 다음날 싸갈 도시락 준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이고 막 이렇게 했던 세월들이, 참 내가 어떻게 예전에 그렇게 했었나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때가 그립기도 하네요. 어쨌든 우리 혼자 사는 중년 남녀들은 늘 이 먹는 것, 이것이 늘 해결하는데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해요.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, 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음식과 사랑에 관계된 이 연관성을 좀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하고 요리를 했던 것은 엄마로서 내 자식을 먹이기 위한 그 당연한 의무감이면서 본능의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먹여야 된다라는 거. 왜냐?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니까.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자식이 아니라 내가 그다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요리를 하고 수고를 해야 된다?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. 다행히도 어떤 분들은 요리하는 게 취미라서 그냥 요리 열심히 해가지고 뭐 누구한테나 음식을 먹이는 것이 그 사람의 기쁨이라면 참 다행이겠지만,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대부분은 아마 저처럼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하고 막 맛있는 거 해서 막 먹이고 이런 것에 그다지 기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요리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의무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한 의무감이나 정말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매일매일 요리를 해야 된다? 그거는 굉장히 큰 고통이 될 것 같아요. 요리와 사랑의 연관성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하게 되는데요.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남편이 밤에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면 그 다음날 아침 반찬이 달라진다,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? 그만큼 여자들은 그 남자가 예뻐 보이고 그 남자가 정말 너무 좋으면 일단 맛있는 것부터 먹이고 싶어 하는 것이 여자의 본능이고 또 본성입니다. 이런 요리를 하는 것이 그게 더 이상 그것이 노동이다, 의무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여자들은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. 자식은 내가 난 자식이니까 엄마로서 그렇게 자동적인 모성 본능이 발동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다라면, 과연 자식이 아닌 그냥 같이 사는 남편 또는 연인에게 정성껏 해줄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여자라면 그 여자는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이러한 사례도 있죠. 남자들이 여자에게 불만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불만이 바로, 언제 나한테 아침밥 해줘 봤어?
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. 심지어 법정에 가서도 나한테 밥을 잘 안 해줬다 라는 것을 그 이혼의 구실, 불만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. 그만큼 남자들은 여자의 그 정성 어린 음식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. 물론 맛집을 다니면서 돈 주고 사 먹는 것도 기쁩니다. 왜냐면 음식점 요리가 맛있으니까.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맛은 음식점 요리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정성껏 장을 봐서 내 앞에 한 상 가득 차려줬을 때 아마도 남자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또 이 여자한테 정말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가장 큰 결정적인 순간이 아닐까 하거든요. 자, 그렇게 요리와 사랑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동등하게 비례하게 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애정 표현의 첫 번째 수단이 될 수 있어요. 남자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이들도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줬을 때 엄마의 사랑을 느껴요. 그리고 정말 행복감을 느끼거든요. 얼마 전에 어떤 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야, 내가 암이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돼서 집에서 쉬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암 걸려서 어떡해 이런 걱정을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엄마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집밥을 해주겠네?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. 그 언니는 항상 슈퍼마켓에서 세일하는 이미 조리된 음식을 얘기를 했었는데 자녀들이 말은 안 했어도 그게 굉장히 큰 불만이 있었던 거죠. 엄마의 그런 요리가 굉장히 그리웠다라는 겁니다. 그만큼 사람은 만들어준 그런 음식에서 사랑과 정을 느낀다는 거예요.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. 만약에 지금 당신의 연인에게 요리를 해서 주는 것이 힘들고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거는 바로 지금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. 하지만 평소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지만 이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정성 어린 요리를 유튜브를 보고 배워서라도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. 물론 이게 꼭 요리는 여자가 해줘야 된다? 그런 건 아니에요. 남자들도 요리 좋아해서 자기 여자친구 또 와이프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 있어요. 남자가 해준 요리는 여자에게 더더욱 감동적이죠. 그렇게 요리를 열심히 해주는 남자 또 요리를 열심히 해주는 여자에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요리는 결국 저 사람의 마음이고 또 진한 애정 표현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물론 상대가 해주는 음식이 맛이 없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 맛이 없어서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좀 곤란하긴 하지만 보통의 남자들 그리고 또 보통의 여자들은 나의 남자친구, 남편 여자친구나 또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진정한 찐한 사랑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.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성껏 요리를 하고 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기쁨을 느끼게 되죠.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아입니다.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마 연애 초반에나 집에 초대해서 그렇게 한 번, 두 번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콩깍지가 씌웠을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정성 어린 요리를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그런 아내나 여자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의 연인이 해주는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감동을 하시는지 또 얼마나 기쁘신지 음식과 요리를 해주는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저와 비슷한 생각이신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래요.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다. 저 사람에게 정말 건강한 음식을 내가 해서 먹이고 싶다. 마음에 움직임이 든다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. 특히 여성분일수록 그 남자에게 모성애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또 나의 연인의 마음을 한번 바라봐 주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.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.
바이. 안녕하세요. 연애와 썸이 있는 곳 힐링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저희 힐링카페는 글로벌 줌 미팅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싱글들을 한 곳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.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짝을 찾으실 수 있도록 커뮤니티, 그리고 1대1 맞춤 미팅, 그리고 또 AI 시스템이 매칭하는 서비스까지 여러분들의 환경과 또 여러분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저희 글로벌 줌 미팅에 참여를 하시면 줌 미팅을 통해서 많은 이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고요. 또 우리 중년 싱글들이 꼭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다른 분들의 또 의견을 들어보실 수도 있고,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 가지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직접 하고 있는 1대1 매칭은요, 결혼정보 회사와 비슷한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줌 미팅에 참여할 시간이 없으시다거나 또 어떤 분을 만나야 될지 잘 모를 때 제가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그런 짝을 추천해드리고 또 소개해드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히 1대1 매칭을 부탁하셔도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 리즈TV에서 새롭게 개발한 AI 매칭 시스템인데요. 제가 그동안에 직접 하던 것을 이제는 AI가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람을 추천해서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한 시스템입니다. 이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. 그리고 우리 한 살이라도 더 젊고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를 만나셔서 같이 세계 여행도 다니시고 또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좋은 대화도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건강한 100세 시대를 함께 할 누군가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. 용기 내셔서 리즈TV 힐링카페에 오셔서 전 세계에 있는 중년 한인 싱글들을 만나보시는 기회 꼭 가지시길 바라요.